그래서 외국인 비율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보딩 비율, 또 보딩 비율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보딩에서 이제 우리 국제학교 친구들은 생활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보딩 비율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좀 더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딩 비율이 높은 학교를 또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탑 위주의 학교나 중상위권까지는 좀 보딩 비율이 어느 정도 80%, 60% 최대 안에는 머문 학교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이나 환경, 또 우리 친구 동부의 대부분은 학교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지만 또 서부 쪽으로 우리 친구가 원한다라고 하면 이제 서부랑 나눠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선호도 그리고 날씨나 뭐 대학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아까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이나 뭐 SSAT, 토플 그리고 이제 EC 그 엑스트라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잘 매칭을 해서 이제 원서를 쓸 때는 학교를 셀렉트하고 그렇게 이제 지원 과정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딩스쿨에서 좀 홀리스틱한 리뷰라고 해서 성적만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뭐 토플과 SSAT 뿐만이 아니라 뭐 학업적인 우수성 그리고 나의 그런 창의적인 부분, 나의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그 원서에서 나타나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또 인터뷰나 에세이 안에서도 녹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리더십이나 커뮤니티 활동이나 액티비티 이 중에서도 이렇게 well-rounded된 이렇게 그 홀리스틱한 학생임에도 또 한 가지 좀 뭔가 강점이 두드러지는 게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을 함께 이제 저희는 그 워크샵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 끌어내고 어떤 부분이 이제 이 아이의 좀 좋은 부분이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하고 이제 원서를 작업을 하면서 긴 시간을 함께 하는데 초반에는 얘네들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이 끌어져 나오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워낙에 책을 많이 보고 막 학업적으로도 월등하고 우수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막 표현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 보이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세컨더리 스쿨에 가면 되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딩스쿨의 큰 장점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갔을 때 자기 의견을 막 얘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그 하트니스 웨이라 그래가지고 막 토론식 수업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때 잘 장착이 됐을 때 또 대학에 갔을 때도 학업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대학 과정에서도 이게 잘 파운데이션으로 갖춰지는 게 또 보딩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보딩스쿨을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하는데 또 요즘에 보딩스쿨은 한 보통 200개에서 400개까지 코र्스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보통 하이스쿨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때 이제 코어한 과목들을 대부분 이제 뭐 수학을 뭐 3개 이상 들어야 되고 영어를 4개 들어야 되고 과학을 뭐 4개 들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하이스쿨 그레듀에이트 리퀘어먼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세컨더리 이 보딩스쿨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보딩스쿨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과학을 좋아하는데 그냥 단순히 바이올로지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뉴로바이올로지 아니면 뭐 또 머린 바이올로지 이런 다양한 분야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제 보딩스쿨에 입학을 해서 이제 깊이 있는 교육 과정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학교 기반의 그런 학업 수준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또 인터그레이티드 스터디스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들. 그러니까 보통 IB 쪽 가는 친구들은 뭐 논문도 써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 전공을 어떻게 열정적으로 공부했어요? 라는 게 이제 대학 원서에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 보딩스쿨 그 자체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젝트 수업이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고 단 학생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기회가 있어도 너무 이렇게 겸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한테 저희도 매번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 보딩에 가면. 요거는 이제 초트에서 진행하는 뭐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 초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다양한 이제 학교 자체의 그런 시그니처 프로그램과 인턴십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이제 학원 외에 그런 입시가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또 보딩스쿨의 장점이라고. 네. 자, 그래서 뭐 물론 아이들이 가서 얼마나 열심히 참여를 하고 얼마나 잘 적응하냐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겠지만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친구들이 갔을 때 제가 봤던 친구들을 한 명을 예시를 들면 이 친구는 주니어 보딩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국 그냥 그 국제학교에서는 그냥 무난하고 막, 뭐 티네이저적인 성향? 그냥 공부 막 80점 맞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공부를 막 외우고 이런 거를 했던 친구인데, 주니어 보딩에 갔을 때, 얘가 진짜 가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중간중간에 연락은 했는데, 제가 원서를 쓰니까 이제 학교에서 가끔씩 저한테 이 친구가 뭐 싸움이 나서 뭐 무슨 연류가 됐어요라고 하면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얘는 연락도 하나도 없고 너무 잘 지내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 학교 생활을 이제 캡틴이 된 거예요, 운동부에서. 그래서 운동부에서 캡틴이 되니까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학업도 전반적으로 이제 우수해서 첫 학기에는 조금 못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학기에는 너무 잘하고 올해 이제 또 시니어 보딩을 지원을 했는데 시니어 보딩도 아주 탑은 못 갔어요. 사실 이 친구는 막 그 정도로 탑 갈 정도로 공부를 가서도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상향이 되면서 중상위권 보딩을 갔어요. 그래서 너무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이 친구. 그래서 방학 때마다 와서 근데 본인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이번에는 좀 지오메트리를 좀 선행을 하면 좋겠어요. 이번엔 피직스를 좀 공부를 해가고 싶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일정도 짜주고 해서 이제 수업도 좀 미리 듣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되게 훌륭하죠. 그래서 보딩스쿨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잘 맞는 친구들은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니까 되게 보는 시야도 넓어지고 경험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필드트립으로 이제 딴 주에 가서 하는 활동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장하는 부분이 학업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부분이 성장을 한다라는 게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동이나 뭐 동아리 활동, 이제 지역 활동,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기회들도 되게 많아서 그 운동 같은 경우는 매주 이제 스케줄 안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은 필수적으로 꼭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보통은 아이들이 7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서 이제 아침 먹고 시작을 해서 수업을 보통 3시 정도까지 듣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너 먹거나 그렇고 그 요일이 이제 뭐 월수금은 운동을 한다 이런 화목은 뭐 엑스트라커리큘러 활동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홀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주어지고 딱 라이트 오프 해서 이제 그 전등 오프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일과가 빡빡하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 안에서 뭐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아? 근데 이제 어떤 탑보딩 갔던 친구들은 선생님 저 3-4시간밖에 못 자요 요새 이런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기잼 기간이랑 그 다음에 그렇다 그래서 이 운동을 빠지면 또 약간 그 자기 결석한 부분에 이게 다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보시고 학교에서 워닝 레터도 날라오고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가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그래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아이들이. 대신에 또 방학은 좀 자주 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한국 오고 또 왔네 하면 스프링 브레이크고 또 왔네 하면은 또 윈터 브레이크고 그래서 그 학교 생활은 되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또 방학 때는 뭐 즐겁게 좀 생활을 또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라는 게 참 그냥 저절로 생겨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한국의 학업이 한국 친구들이 너무 우수하고 훌륭한데 이렇게 공부적인 건 너무 뛰어난데 나머지 놓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께서 서포트만 해주실 수가 있고 또 아이가 그러니까 원서를 쓰는 아이들의 대부분 한 80% 이상은 가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가고 싶어요 해서 이 원서 쓰는 동안에도 너무 재밌게 해요. 저는 이랬고요. 저는 이랬고 자기 이야기도 잘해주고 그 인터뷰 준비도 정말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러고 또 나머지 한 20%는 부모님의 푸시 부모님이 이제 너 한번 해볼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또 와서 저랑도 학교 리서치하고 하면서 점차 이런
이렇게 동기부여가 더 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래서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그냥 이걸 내가 해야 돼라고 해서 갔던 친구들은 뭐 반반인 것 같아요. 가서 되게 잘 지내는 친구들, 아니면 그냥 학교 생활이니까 하는 친구들.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 10명 정도 했을 때 9명 이상은 거의 성공적이었고, 드물게 한 명은 뭐 공황장애가 온 친구가 예전에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본인이 원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즐겁게 잘 생활을 하고, 또 학교에 대한 욕심도 되게 많이 가져서 아이들이 저 선생님 진짜 높은 학교 가고 싶어요. 잘해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원서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독립적인 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리서치나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내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를 깊게 연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약간 이렇게 뭐 비즈니스 쪽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은 주변에 이제 좋은 그런 미국에서 알아주는 회사들과 연계가 돼서 또 인턴십 과정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다양해서, 동아리에서 또 리더십 가져가고, 이렇게 뭐 진짜 실질적으로 주변에 어려운 그런 그 가정이나 또 해외에 도움을 주면서 그런 클럽을 활성화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AP 수업 같은 경우는 요즘에 탑보딩은 AP에서 좀 어드밴스드로 바뀌어서 이제 어드밴스라고 명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똑같이 그냥 칼러지 레벨로 배우는 거고, 우리 한국 친구들은 또 그만큼 열정적이서 또 AP 이기잼을 보고 있고요. 어드밴스를 들으면 사실 AP를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또 시험을 봐서 나는 그만큼 확실히 어드밴스 과정에서 대학 프로그램을 잘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그런 교육과정과 엑스트라 커리큘러,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졌을 때 이제 당연히 명문대학교에 대한 진학력에 대한 경쟁력이 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게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가서 정말 옆에 있는 친구들 막 열심히 하는 거 보고 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느껴서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성공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게임, 그런 노출이 좀 없을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 차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런 좀 미디어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한국에서는 시간만 나면 강박적으로 애들이 나는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난 좀 해도 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보딩 간 친구들은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는 방법도 야외에 나가가지고 애들하고 축구한다든지, 뭐 테니스 필드가 비어 있으면 테니스 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원 준비 과정 중에서 이제 에세이와 인터뷰, 이게 이제 또 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에세이 주제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너가 삶을 살아오면서 네가 어치브한 게 있느냐, 아니면 챌린지한 게 있느냐. 근데 그거를 챌린지를 하면서 어떻게 오버컴했고,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느냐. 한 질문 안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이제 묻고 있어요. 근데 에세이 자체는 뭐 500자 안에 써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내용들을 녹아져 가면서 근데 한국 친구들이 좀 아쉽게도 좀 수학이 요번 텀에는 너무 내가 어려웠는데 그거를 과외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을 해가지고 이번 텀에는 지난 텀보다 얼마나 잘했는지, 물론 그 과정이 저는 훌륭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 네가 어쨌든 간에 그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 근데 에세이 주제로는 조금 우리가 너무 아카데믹한, 한국 에이션 친구들은 아카데믹에만 되게 이렇게 중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데, 너의 그런 면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챌린징 했던 게 있는지 우리 한번 더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좀 아이들한테서 그런 걸 끌어내는 게 힘들기는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경험했던 걸 토대로 좀 스토리를 이 아이가 좀 졸메릭하게, 재밌게, 아니면 좀,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저희 숙제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미팅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그 미팅을 통해서 이 아이의 성향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인터뷰 준비와 에세이 준비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그 방문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동부의 그 학교 투어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10월에 좀 많이 하고요. 10월부터 12월, 1월 늦게는까지 이렇게 이제 학교 투어를 해서 인터뷰를 해요. 코로나 시기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 줌 인터뷰랑 방문이랑 섞어서 했는데,
요새는 대부분은 좀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아니면 미국에서 리셉션이 왔을 때 또 리셉션 담당자랑 또 미팅을 잡아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인터뷰가 되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게 이제 학생이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좋은 인상과 여러 가지의 그런 표현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좀 나의 그 패션과 내가 해왔던 것을 잘 표현한 친구들이 입학 담당자들이 그 자리에서 너 진짜 우리 학교 오고 싶지? 오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가끔은 리크루트를 오히려 해주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학생한테 그렇다 그래서 합격이 확보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믿고 네가 안 하면 안 되고 이제 나머지 부분 잘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리크루트를 좀 해주기도 하는데 그거는 좀 드물게 몇몇 친구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커넥션을 잘 연결을 해서 이메일을 자주 주고받고 또 막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랬을 때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합격을 받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터뷰가 중요하구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학생이 다양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매력을 정말 발산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뭐 축구를 좋아하거나 뭐 농구를 좋아하거나 뭐 테니스 뭐 등등 내가 관심 있는 또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또 그 담당하시는 분께 또 별도로 뭔가 미팅을 그러니까 이메일을 우선은 주고받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더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축구 코치와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축구 잘한 영상을 또 보내주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교와의 커넥션도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뷰와 또 에세이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너무 세부 사항들이 많아서 오늘 다 말씀드리기에는 힘들지만 하여튼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임라인인데요. 이제 학생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준비 과정들이 잘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는 학생과의 미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학생의 인트레스트와 어치먼트나 그리고 또 스쿨 리서치, 에세이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인터뷰 스크립트를 일단 작성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기 위해서 내 머릿속으로 잘 오르게나이즈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어떤 말을 할지 일단 정리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와 그 일정을 지금부터 이제 조율을 하는데 인터뷰 일정이 조율이 됨에 있어서 일부 학교들은 또 그 학생의 프로필 제출을 먼저 하라고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제출이 돼야지만 학교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다 짜져서 방문 일정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필 작성이 우선은 급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부수적으로 학생의 이씨 관련돼 가지고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 영상 혹은 뭐 나의 그런 인트로덕토리 비디오 그래서 나의 전반적인 뭐 It's all about me 해가지고 나는 어떤 학생이고 나의 가족 나는 뭘 좋아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인트로덕토리 비디오 해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사이에는 선생님들한테 이제 추천서를 받고요. 국제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또 외국분들이시니까 아마 잘 써주실 텐데 이제 그 전에 학생이 좀 매우 좀 활발한 수업을 참여를 했던 학생이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와 그리고 선생님과의 그런 친밀감 유도가 친해진 선생님이 아무래도 더 잘 써주시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의도적이라고 보기까지는 힘들지만 좀 이렇게 수업에 막 participate 잘해야지 this student is very quiet student 뭐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좀 학교 입장에서는 좀 조용한 친구인가? 그러니까 또 우려하는 부분이 보딩은 이렇게 디스커션 베이스드 수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책 보고 공부하는 건 잘한다라는 인식은 있지만 그런 이렇게 자기 생각 표현하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추천서도 잘 받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천서 내용하고 성적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잘 맞춰봤는데 일부 어드미션 담당자들 가끔 연락이 와요. 이제 컨설턴트들한테 근데 이 학생은 분명히 이 선생님께서 이런 코멘트를 써주셨는데 성적은 보니까 별로 그렇게 프로그레싱 하는 것 같지가 않네. 그러니까 되게 친밀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레코멘데이션도 잘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정말 에세이가 본격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했던 것들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부모님들이 쓰는 에세이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글로 써주시면 또 저희가 번역을 해서 또 미국 정서에 맞게 바꿔서 쓰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게 맞죠. 학생들이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막 제출했던 에세이는 너무 막 정말 그 수준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와서 에세이를 썼는데 너무 에세이 수준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학생들이 에세이를 최선을 다해서 쓰고 그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고 에디팅을 저희가 해서 좀 내용이 안 맞고 한 부분은 이제 과정에서 계속 첨삭을 하겠지만 파이널라이즈는 좀 뭐 문법이라든지 이렇게 페어그래프나 페어라이징을 잘 해서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진행되는 타임라인이고요. 지금 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새는 워낙에 좀 일찍 시작을 해서 저도 지금 심지어 1월부터 시작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뭐 이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에세이 컴피티션 같은 것도 참여를 시키고, 봉사가 좀 부족했던 친구들은 봉사활동 하면서 뭐 영상도 담아와라, 뭐 사진도 찍어라. 근데 이제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조금 더 부각해야 될 부분들을 12월까지 열심히 좀 보충을 하고, 일단 원서에 뭐 그런 뭐 프루프를 내지는 않아요. 단지 그 내용이 인터뷰할 때 묻어져 나올 때 얘가 안 했으면 제가 커뮤니티 서비스를 넌 어떻게 하니 했는데 막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한 거가 경험에 묻어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죠. 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원서를 한 지금 다년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코로나 되기 한 2, 3년 전에는 보딩이 그렇게까지 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이제 원서를 쓰시면서 이제 이때는 되게 다양한 경험들이 많아서 막 97, 8인데 그 서부에 있는 아주 좋은 C모 학교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었고, 요즘에는 근데 아예 토플 성적이 100점 넘지가 않는데 막 정말 막 줄메릭하게 학교를 들어갔어야 하는 케이스들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토플은 기본 100점 이상은 받아주는 게 안정적인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 그러니까 입학 담당자들도 토플은 영어 성적을 보겠다, SSAT는 매스 위주로 보겠다, 국제학생들은 영어는 토플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자기 크라이테리아를 정해 놓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지만 또 SSAT가 그렇다 해서 막 60, 막 40 이러면은 그거는 조금 보기에 썩 좋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토플은 108점을 맞았는데 SSAT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이렇게 80으로.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정말 어른들이 보기에도 엄친한 느낌이고, 뭐든지 적극적이 눈빛이 좀 반짝반짝한 친구였고, 한국 학교에서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그래도 꽤 잘했어요. 근데 좀 좋은 보딩스쿨에서 이 친구를 이제 하면서, 근데 너는 한국 학교, 자기네들은 한국 학교 출신을 처음 뽑는다. 근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니?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답변을 잘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SSAT가 이 친구는 80%였는데도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또 99% SSAT를 맞고 토플도 110점 정도를 맞았어요. 그리고 한국 국제학교를 다니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되게 무뚝뚝해요, 성향이. 그래서 과학 쪽에 대한 거는 전문 지식도 되게 많고, 뭐 활동도 꽤 했는데 계속 이제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인터뷰를. 근데 너무 AI 같은 느낌인 거예요. 정말 선생님이 AI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 막 녹음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진짜 정말 탑보딩을 보내고 싶었는데, 인터뷰에서 이제 얘가 얘기를 해줄 때 선생님 저 여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아니에요 라고 해서 결국은 탑 바로 밑에 있는 학교를 가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중상위권 한 20위권 학교는 거의 다 됐는데 탑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뷰를 막 되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 보여지는 인상, 그리고 포텐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파이크가 뭐 과학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에서 좀 스토리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서를 진행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은 학생의 그런 이니셜 미팅을 통해서 성향과 프로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쫙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 선정은 부모님과 학생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학교를 많이 보여준 후에 학교 리스트업을 하고 또 부모님과도 쉐어를 하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이제 학교는 선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 탑 50 이상의 학교들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 학교들이 많은데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이 친구랑 이런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이제 선별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한 워크숍 시간, 그러니까 거의 매주 방학 동안에는 아이들하고 자주 만났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는 학생들이 이제 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줌으로라도 미팅을 해서 최소 주 1회는 미팅을 꼭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인터뷰 준비할 때는 더 많이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자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에세이나 인터뷰 준비를 이제 보통은 그 브레이크 시즌, 뭐 fall 시즌에 이제 땡스기빙 브레이크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지만 이런 시기에는 좀 많이 보내달라고 말씀드려서 한 3-4시간씩 막 데리고 에세이도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소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원서를 이제 1월 15일에 제출을 하고 일부 학교들은 1월 말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부모님들도 힘드신 부모님들도 있으시고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재밌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 단계, 이 프로세스 과정을 거친 친구들은 대학은 좀 오히려 더 편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대학 때는 또 이걸 해봤는데 인터뷰가 또 완전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교 에세이를 이제 어떻게 쓰는지 조금은 그래도 감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많이 깨달아서 이제 대학 가기 전에 그런 나의 이시를 잘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또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 비용을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윗부분에서 이제 프리미엄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는 학교 이제 개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은 주니어, 시니어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프리미엄보다는 딜럭스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제가 이시가 필요한 친구들은 좀 팁을 많이 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이시를 많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시간적인 요소나 그래서 좀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프리미엄 패키지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9월 정도니까 딱 딜러스를 하면서 뭐 에세이 대회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면 좀 참여를 하고 지금부터도 에세이 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으니까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좀 연계를 해서 해도 좋고요. 그리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서 그 플랫폼 안에 그 작성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인터뷰 조율과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데 학생과의 인터뷰나 에세이 준비는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이트 패키지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비용입니다. 그리고 10개가 아니시고 뭐 8개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조율을 개별적으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서를 쓰면서 이 합격 레터를 받을 때 진짜 아이들이 슬퍼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다양한 학교들을 이제 원서를 쓰면서 네 아이들한테 탑보딩이 뭐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희들이 뭔가 부족하다기라기보다는 학교에서 워낙 막 정말 한두 명 뽑고 뭐 정말 3-4명 뽑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된 친구들은 또 탑보딩이 쭉 막 6개 한꺼번에 다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했다라면 또 도전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또 합격한 학교를 이제 잘 리서치를 해가지고 3월 10일에 발표가 나면 4월 10일에 이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이제 입학 과정을 이제 밟으시면 됩니다.